절대 공주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공주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절대 침묵을 지킬 것. 공주의 식기를 만지기 전 3번의 정화의식을 거칠 것.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랍 공주의 전용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실제 철칙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즉시 해고될 수 있는 곳. 수백 년간 이어진 왕실 전통과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불문율. 전직 승무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직 VIP 승무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먼저 교육받는 것은 서비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를 지우는 법, 즉 보이지 않는 승무원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전용기 안에서 승무원은 단순한 서비스 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인 공주의 신성함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일종의 배경 그 자체여야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규칙은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승무원들은 공주가 탑승하는 순간부터 비행기에서 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주와 직접적인 눈맞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은 관심과 존중의 표현입니다만 이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이곳에서 승무원의 시선은 감히 왕실의 존엄을 엿보는 도전이자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부 중동 문화권에서는 남성 손님이 여성 승무원과 시선조차 맞추지 않고 오직 남성 승무원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승무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규율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인 거죠. 승무원은 이 문화적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주가 자신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내비쳐서는 안 됩니다. 공주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은 곧 승무원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제1원칙을 어긴 중대한 실수가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 전직 승무원은 우리는 공주의 그림자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절대적인 침묵입니다. 시선이 금지되었다면 당연히 언어적 소통도 철저히 통제됩니다. 승무원들은 공주가 먼저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대화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비행기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안내사항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같은 육성 안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안전 관련 정보는 오직 공주의 시야에 거슬리지 않는 작은 스크린이나 미리 약속된 특별한 제스처로만 전달되어야 하죠. VIP 승무원들은 손님이 원하기 전에 손님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직관력을 훈련받습니다. 공주가 목이 마르다는 표정을 짓기 전에 심지어 본인이 목마르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요구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공주가 물 좀 달라고 말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서비스의 실패로 간주되는 겁니다. 한 베테랑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 왕실 전용기에 배정되었을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침묵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항공기에서는 승객과의 친근한 소통이 서비스의 핵심인데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니까요. 그는 마치 소리 없는 무성 영화 속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주가 탑승한 순간부터 기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이며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비행기 엔진의 미세한 소음과 공주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뿐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존재감을 지우는 움직임입니다. 승무원들은 공주의 시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최소화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접근할 때조차 공주의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서 조용히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마치 발레 무용수처럼 극도로 우아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급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빠른 걸음걸이는 절대 금지됩니다. 심지어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부드러운 신발을 착용해야 하죠. 한 승무원은 우리는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부터 바닥을 누르며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기술을 몇 주간 연습해야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공주의 휴식이나 사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신성구역의 존중입니다. 공주가 앉는 좌석은 기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되며
이 좌석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는 보이지 않는 신성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구역은 특별한 허가나 공주의 부름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최고참 승무원이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주가 무언가를 떨어뜨렸다고 해도 승무원이 즉시 달려가 줍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승무원은 먼저 신성구역 밖에서 무릎을 꿇고 공주가 자신을 인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주가 고갯짓으로 허락해야만 비로소 구역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은 절대 공주보다 높은 위치에 서거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공주와 대화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무릎을 꿇은 자세여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높낮이를 넘어 절대적인 권력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시키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앞에서 말한 규칙들이 승무원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단락의 규칙들은 공주를 둘러싼 환경 그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공주는 이 전용기 안에서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궁전의 환경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주의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첫 번째는 1도의 오차도 없는 온도입니다. 기내 온도 조절은 승무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임무 중 하나입니다. 공주가 선호하는 정확한 온도가 있으며 이 온도는 1도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예민한 공주의 경우 0.5도 단위의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해낸다고 하죠. 이를 위해 승무원들은 15분마다 기내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휴대용 디지털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를 체크하고 이를 수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공주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주가 독서를 할 때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0.5도를 낮추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향이 잘 퍼지도록 0.5도를 높이며 수면을 취할 때는 다시 1도를 낮추는 식입니다. 온도 관리를 담당하는 승무원은 마치 정밀한 과학실험실의 연구원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의 체온 변화, 착용한 옷의 소재, 심지어 그날의 기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온도를 조절해야 했으니까요. 만약 온도 관리 실패로 공주가 미간을 찌푸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기색을 보인다면 해당 승무원은 그 즉시 교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위한 최적의 습도입니다. 온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는 것이 바로 습도입니다. 특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생활하는 왕실 일원들에게 그리고 장시간 비행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기내 환경에서 습도 유지는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죠. 기내에는 일반 항공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 가습기와 제습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습도 담당 승무원은 계절과 비행 고도, 그리고 공주의 피부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항상 최적의 습도, 주로 40에서 50%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승무원은 우리는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궁전의 침실 환경을 그대로 비행기에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 실패는 곧바로 공주의 심기를 건드리는 중대한 실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을 연출하는 조명입니다. 왕실 전용기의 조명은 단순한 밝기 조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주의 피부톤과 기분에 맞춰 색온도와 밝기를 자유자재로 연출하는 무대 조명에 가깝습니다. 조명 담당 승무원은 전문적인 조명 기술을 따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공주가 휴식을 취할 때는 부드러운 전구색 조명으로 안락함을 연출하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따뜻한 백색 조명을 사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주가 기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화상회의를 할 때입니다. 이때 승무원은 공주의 피부톤이 가장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조명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잘못된 조명으로 인해 공주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온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조명 담당 승무원에게 돌아가거든요. 한 승무원은 마치 영화 촬영 현장의 조명 감독이 된 기분이었다며 공주의 표정과 미세한 움직임을 읽고 그에 맞는 최적의 조명을 즉각적으로 연출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번째는 공주만을 위한 향기입니다. 후각은 감정과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감각입니다. 따라서 기내의 향 역시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기내에서는 공주가 미리 승인한 특정 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주는 특정 브랜드의 희귀한 장미향을, 다른 공주는 전통적인 아랍의 바쿠르 향을 선호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각 공주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비행 전에 그 향을 기내에 은은하게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식적인 향 외에 그 어떤 이질적인 냄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무원 개인의 향수나 로션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오직 무향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내식을 데우는 냄새조차 공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환기 시스템을 특별히 관리해야 했죠. 한 승무원은 비행 24시간 전부터는 마늘이나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승무원에게서 나는 아주 미세한 채취나 음식 냄새조차 공주의 후각을 자극하는 결례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완벽하게 통제된 콘텐츠입니다. 공주가 기내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일반 항공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주가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영화, 드라마, 음악 콘텐츠는 사전에 왕실의 전문 검열팀에 의해 엄격하게 검열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은 당연히 차단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 다른 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심지어 공주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슬픈 내용의 콘텐츠까지도 모두 걸러집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로 공주의 취향과 종교적 신념에 맞는 것만 재생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내에서 제공되는 뉴스조차 왕실에서 특별히 편집한 버전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공주를 외부 세계의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잘 꾸며진 버블을 제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규칙들은 거의 종교적 의식에 가깝습니다. 전직 승무원들은 기내 서비스가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공주의 신성함을 보좌하는 일종의 의례였다고 증언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 서비스입니다. 공주의 식사는 반드시 전용 주방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왕실 요리사가 준비합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의 증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음식을 서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서빙 담당 승무원은 공주에게 식사를 내어가기 직전 최소 3번의 정화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의식에는 지정된 특별한 비누로 손목까지 씻는 과정, 손에 특별한 향, 주로 공주가 허락한 향을 쬐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 특정 기도문이나 복종을 맹세하는 문구를 암송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위생 때문이 아닙니다. 승무원이라는 외부인이 공주의 성스러운 음식에 닿기 전 스스로를 정화하는 신성한 절차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식기류에 대한 규칙은 더욱 절대적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일반 도자기는 존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식기류는 순금이나 순은으로 특별 제작되어야 했으며 이 식기 한 세트의 가격만 해도 일반인의 몇 달치 월급보다 비쌌다고 하죠. 이 규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보여주는 전설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한 신입 승무원이 실수로 은식기 세트 대신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포크를 식탁에 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주는 그 포크를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를 멈췄을 뿐이죠. 하지만 그 즉시 수석 승무원에 의해 교체된 이 승무원은 착륙과 동시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기물을 오염시킬 뻔했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승무원들은 식기 구별 훈련을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공주의 식사 스케줄 30분 전부터는 기내가 완전한 정숙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움직임은 최소화되었고 불필요한 모든 기기 작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다른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전직 승무원들은 이 시간을 조각상처럼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식사 중에 혹시라도 기물소리나 발소리를 내는 것은 공주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한 중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공주의 수면 관리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공주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기내의 모든 소음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했습니다. 조명은 눈에 자극이 없는 특별한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증언은 승무원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공주가 잠든 후에는 승무원들도 특별히 제작된 바닥이 펠트로 된 수면용 신발로 갈아 신어야 했습니다.
발소리를 0.01%도 내지 않기 위해서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간에는 모든 승무원 간의 대화가 수화로만 이루어졌다는 증언입니다. 심지어 일부 승무원들은 혹시라도 호흡소리가 거슬릴까봐 숨조차 조심스럽게 휘도록 훈련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내 청소 역시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사용한 모든 물건, 심지어 공주가 만진 테이블 표면도 특별한 세정제로 닦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청소 도구들은 다른 곳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되었죠. 특히 충격적인 증언은 공주가 사용한 티슈나 물병 같은 개인 쓰레기 처리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 되며 특별한 보안 용기에 담겨 별도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주의 DNA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에 가까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위의 궁전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지막 4단락은 이 모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승무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가장 먼저 복장 규정입니다. 승무원들의 유니폼은 공주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도 화려하거나 주목을 끌어서는 안 되었죠. 특히 여성 승무원의 경우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도록 히잡이나 그에 준하는 머리 덮개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품 사용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전직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같은 모든 색조 화장품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투명한 립밤과 아주 기초적인 피부 보정만 허용되었죠. 우리의 임무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었다는 한 승무원의 말이 이 규정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남성 승무원 역시 수염을 기르거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머리 길이도 정확히 규정되어 매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승무원은 이를 군대보다도 더 엄격한 외모관리 기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관리는 거의 신체 통제 수준이었습니다. 감기나 몸살 같은 가벼운 질병이라도 있으면 절대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죠. 승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일반 병원 수준을 넘어서는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 검진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 심전도, 폐 기능 검사는 물론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신건강 상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언제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통신과 보안 규정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립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승무원들은 비행 중 개인 휴대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탑승 전 특별한 보관함에 휴대폰을 맡겨야 했고 비행 중에는 이 보관함이 완전히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비밀 유지 서약입니다. 이들은 근무 기간 동안 겪은 모든 경험, 즉 공주의 사소한 습관이나 대화 내용, 행동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은 당연히 철저히 금지되었죠. 한 전직 승무원은 마치 비밀 요원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길 경우 이들은 즉시 해고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적 조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선물이나 팁을 받는 것도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공주가 아무리 서비스에 만족하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현금 같은 개인적인 선물을 주려고 해도 승무원은 정중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는 뇌물이나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승무원과 공주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자체를 시스템이 금지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공주가 훌륭한 서비스에 감동받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했지만 승무원은 규정에 따라 정중히 거절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대신 그 승무원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특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은 이 직업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항공기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지만 이곳에서의 안전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승무원들의 유일한 임무는 공주의 안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주를 다른 모든 승객들보다 먼저 그리고 자신들보다 먼저 대피시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심지어 공주 전용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으며 승무원들은 유사시 공주를 보호하는 인간 방패 역할을 하도록 기본적인 호신술과 보안 훈련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칙들은 단순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아랍 왕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만들어낸 신성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왕실의 위엄과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이 모든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승무원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따랐습니다. 전직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급여는 일반 항공사 승무원보다 5배에서 10배 높았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왕실 전용기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항공업계에서 최고의 자격으로 인정받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특권과 보상은 완벽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이 특별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 공주들의 전용기가 하늘 위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었던 아랍 공주 전용기의 숨겨진 규칙들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왕실의 비밀의 비밀들을 가져오겠습니다.